자, 앞서 이제 정상환 아나운서 인트로 받아서 제약바이오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연초 되면은 항상 그 뭐 이슈가 되는 게 IT는 CES,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JP 모건 헬스케어잖아요. 2월 달인가? 언제? 1월입니다. 1월 중순. 1월 중순. 혹시 시간이 되면 뒤에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 자, 먼저 중국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도 계속 늘고 있고 중국 이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진화하는 코로나19 백신의 패배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사실 백신이 패배하는 것과 별개로 변이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량 백신 접종률도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많이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개량 백신도 접종률이 보름 새에 한 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백신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한 경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이제는 일반적인 감기랑 똑같잖아요. 네네네. 처방도 감기랑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풍토병화 네, 맞습니다. 취급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가고 가야 된다. 네. 이제는 뭐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오미크론의 소아청소년들이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소아청소년들이 한 5배 이상 입원율이 증가했고 그게 좀 문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무시하거나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뭐 대단하게 또 과거처럼 난리가 났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개량 백신만이 현재 접종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국산 1호 백신 잠정적인 생산 중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기사는 이미 나왔잖아요.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원래 기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미 대부분이 2차까지 맞은 상황이라서 뭐 부스터샷으로든 아니면 이제 변이용을 대응하기 위해서든 좀 기존 백신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잠정 중단을 언급한 바 있고요. 사실 2달 만에 잠정 중단 보도가 나온 거라서 좀 많이들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많이 팔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이제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데 좀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백신 플랫폼을 갖고 이제 나중에 다른 백신들도 개발하겠다가 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1조 4천억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뭘 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지 사실 코로나로 더 이상 큰 매출을 내기는 어려웠다라는 점은 좀 많이들 알고 계셨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는 개량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점과 이제 개량 백신이 아니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량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해외에 나가기 위한 용이라든지 이제 좀 인증을 받기 위한 용은 대부분 해외 백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가 그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국제기관 인증이 없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제일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모두에도 했지만 약간 풍토병화되면서 백신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중국은 좀 예외적이지만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타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백신 생산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1호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그러면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렇죠. 일단 그렇게 예상이 저번에 간담회 때 언급했던 한 5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먼저 이제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기관에 대한 승인, 코로나 백신의 국제기관은 뭐 WHO라든지 EMA 승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었는데 아직 사실 그 부분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 이제 뭐 CGT, CDMO 쪽 JV나 M&A를 진행하겠다 한 부분.
부분도 아직은 뭐 나온 게 없어서 네. 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현재 보고 기다림의 있습니다.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네. 최근 레포트를 내신 SK 바이오팜을 긍정적으로 보시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직접 판매 비용이 꽤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게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SK바이오팜은 좀 선제적으로 비용을 처리한 거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내년 3분기나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엑스코프리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가 매출액의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엑스코프리만으로도 이제 미국 직접 판매 비용은 맨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흑자 전환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이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금이 한 3천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천억 원으로 상업화된 거나 이제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뇌전증과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거 사오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성장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기업을 또 봤을 때 대원제약 요즘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유행까지는 아니고 독감이야 뭐 겨울철엔 다 항상 있으니까 감기가 실적이 굉장히 대원제약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광고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광고 효과도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뭔가 좋고요. 짜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사실 키즈용이 있는 감기약이 많이 없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콜데온 키즈도 굉장히 잘 팔리고 어린이 있다. 감기약? 네. 그래서 예전엔 이게 또 콘택 짜먹는 600.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원래 3분기가 대원제약에게 있어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3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4분기는 원래 성수기인데 이제 사실 이제 영업사원들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서 영업이익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수기인 것을 감안하면 4분기까지 3분기보다도 잘 나올 수 있다. 뭐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감기 환자와 코로나 환자 모두 지금 다 감기, 호흡기계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트윈데믹의 가장 큰 소외주 받을 수 있는 호흡기계 영업력 1위인 대원제약은 뭐 올해 말까지는 그냥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대원제약 얘기들 많이 하셔서 자 그리고 또 앞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최대 영상의학 전시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많이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북미 영상의학회가 열리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포인트는 AI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져서 AI 영상 분석, 영상 판독 뭐 이렇게 되네. 이 관련 기업들을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28일 어제부터인가요? 네. 이제 뭐 국내 기업들은 이미 거의 다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곳은 이제 루닛이 있습니다. 루닛. 이제 네. 루닛은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고 유방 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이번에 보여주면서 기술력을 좀 입증했다. 네. 이제 유방암 검진 시스템인데 이게 소외된 여성 한 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네. 오픈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분석하는지 좀 잘 설명이 된 그런 학회 발표였고요. 플랫폼 기술을 설명한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루닛이 AI 영상 판독 쪽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제일 잘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엔비디아가 투자한 적도 있고 이제 뭐 글로벌 그런 대회에서도 탑3 안에 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AI 쪽에서는 좀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북미 영상의학회보다는 지금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쵸.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는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을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해진 게 바이오젠과 에이자이의 레카네막
결과와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밥 결과일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이제 상용화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이제 아두카누맙의 실패를 어떻게 오버컴할 수 있는지 이제 바이오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영상의학학회보다는 조금 더 알츠하이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관심이 그리고 또 빨리 이동했군요. 네. 항상 늦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알츠하이머는 전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나 이쪽 보면 고령화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신 편이죠. 자,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 전망과 그다음에 최선호주 골라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추천을 드린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학회 모멘텀을 좀 중점으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우상향보다는 그 기업 하나하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ABL 바이오. 그리고 12월 1일부터 3일에 있는 에스모 아시아에서 이번에 항암제 레이저 티닙의 결과를 발표하는 유한양행 이 정도가 좀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 두 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하고 유한양행. 아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물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지만 혹시 이렇게 들려오는 정보 소스가 좀 있던 정보 소스라고 사실 한 12월 중순부터 좀 언급이 많이 돼서 아직 한 2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거는 없고요. 이제 JP모건이 아무래도 글로벌 트렌드를 알려주는 그런 학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에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에 약하신 거예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